풋풋한 새 남자의 고품격 축구 방송 풋내기. 그럼 뭐예요 이건? 그냥 하는 거 이제 할 네. 동작이 없어가지고요. 네. 뭐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요즘 정글 잘 보고 있어요. 저도 정말 정말 요즘 정글의 법칙에서 네.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네네네. 그 사탕수수 발견했을 때 네네.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. 본방 보신 게 아니라 그냥 클립으로 그 관계 보신 거 아니에요? 얘기하지 마세요. 저는 나중에 몰아보기로 끝나면 보려고. 그래요? 굳이 지금 하는데 왜 끝나고 보시려고 그래요? 이게 끊어지면 노린 씨가 나오다 끊어지면 좀 섭섭하니까. 그래요? 몰아서 굳이 그렇게 활약은 없어요. 그냥 하는 얘기예요. 네. 왜냐면 이제 게스트 위주로 해주고 아니 이제 게스트보다 거기 있는 물고기보다 덜 나오니까. 물고기보다 들른다니 무슨 소리예요? 아니 거기 물속에 있는 저는 물고기보다. 엄연히 포유류고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이고요. 네, 12일 날 함께하고 있는 풋내기 이제 첫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게 전체적인 국가대표 팀의 총평을 한번 이 프리토크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솔직히 요즘 국가대표 얘기가 나오면 조금 무거워지죠. 그렇죠.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없을 뭔가 그런 분위기가 네.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다음에 뭐 요즘에 그 국가대표 팀에게 그 조금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많이 맞아요.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문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. 우리가 옹호를 해줘야 되거든요. 국가대표 팀은. 근데 사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, 하는 네. 얘기인데 그렇죠. 그게 뭐 질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. 응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사실 네. 네덜란드가 탈락하고 뭐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그거 그냥 와 네덜란드 떨어졌대? 이러면 끝이에요. 네네. 근데 저희들 계속 질타를 하고 이렇게 지금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잖아요. 그렇죠. 우리나라죠. 네, 그리고 정말 전 세계 축제, 우리 한국이 참가하는 4년마다 한 네. 번씩 열리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자꾸 이렇게 쓴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. 솔직히 이번에 평가전을 딱 보면서 네. 느낀 게 예전에 조금 퇴보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그냥 예전에는 조금 신나서 네. 열심히 뛰는 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열심히는 뜁니다만 뭔가 선수들이 뭐에 쫓기는 듯한 너무 막 잘하려고 하는 그 열심히. 그렇죠. 요즘 국가대표 팀의 경기를 보면 그런 말이 싹 사라졌잖아요. 예전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.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이 아예 없고 그죠. 지금 왜 하는 건지 뭐 이런 뭐 글들도 많고. 사실은 러시아전 2대4로 먼저 졌잖아요. 네네. 모로코한테 1대3으로 지고 러시아한테 2대4로 질 때 전반전에 거의 끝날 때 한 골 먹었잖아요. 네네. 사실 전반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괜찮았어요. 슛들도 나왔고 네네네. 그래서 한 골은 먹었지만 나쁘지 않다. 선수들도 굉장히 좀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니까 요즘 국내 팬들의 이 성향이 경기 결과는 지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뭐 3대0, 4대0으로 질 수도 있죠. 평가전이. 근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자책골 넣을 수도 있어요. 네네네. 따지고 보면은 정말 선수가 제일 안타깝죠. 안타깝죠. 제일 괴로운 시간이었고 검색어 뭐 3일 동안 1등에 있었으니까 네네네. 얼마나 괴로웠겠어요. 근데 선수들이 뭘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네. 수술하고 아까우면 한숨을 쉴 수 있죠. 한숨 쉰다고 욕 먹고 그렇죠. 아쉬워서 웃음을 지어도 욕을 먹고 어차피 K리거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그건 뭐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. 그렇죠. 해외파로만 구성됐으니까요. 그렇죠. 뭐 그걸 가지고 뭐 마땅한 선수가 없어 이청용 선수를 윙백으로 쓰고 김영권 선수를 또 좌측 윙백으로 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.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. 기본적으로 축구를 하면 1대1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있는데 1대1을 못 뚫으면 그럼 축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럼 1대1이 안 되면 2대1 패스를 빨리 하든지. 네네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경기력적으로 보면 두 가지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상대 수비가 1대1일 때 1대1을 자신 있게 못한다는 거. 그러니까 볼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. 앞으로 못 가니까. 그리고 볼을 안 가진 선수가 너무 도움을 안 줘요. 네. 그러니까 볼을 가졌으면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야 2대1 패스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볼을 갖지 않은 그러니까 오프 더 볼 상황에서 그러니까 볼을 안 가진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해줬기 때문에 근성 있게 안 보이는 거고 뛸 수 있는데 왜 안 뛰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라서 근데 분명히 뛰는 거리를 이제 뭐 숫자로 이렇게 수치화 시켰을 때는 네. 분명히 비슷하게 그렇죠. 뛰었을 거예요. 네네. 근데 느낌이 뭐냐면 팀으로서 전체적으로 막 유기적으로 열심히 뛰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각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. 손흥민은 손흥민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그냥 혼자서 막 힘들어하는 게 좀 보이고 기성용도 혼자서 막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팀으로서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 위치에서만 각자 최선을 다한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번에 경기를 봤을 때 그나마 네. 그나마 소득은 이청용 선수의 재발견 뭐 약간 그런 거
근데 이청용 선수도 윙백으로 뛴 게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?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 그 했던 커리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잘 수행했다고 봤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청용 선수가 재능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. 네. 확실한데 사실 부상 이후에는 예전처럼 공격 일변도에 정말 즐기면서 공격 쪽에서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무뎌진 면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이 최전방인지 아니라 후방 쪽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보면 더 여유가 있잖아요. 멀리 넓게 볼 수가 있고. 그래서 좀 더 번뜩이는 그러한 재능들을 살리기에는 실험을 해봤지만 그래도 이청용 선수는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만하지 않았느냐. 그렇죠. 그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청용 선수가 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선수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청용 선수가 다시 그 자리에서 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. 그리고 백이라는 포지션은 어차피 백이에요. 수비가 먼저 돼야 되는 포지션이에요. 공격보다는. 근데 어쨌든 골이 그쪽에서 계속 실점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실점이 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흐름 내에서 잘했다는 거지. 제가 볼 땐 이청용 선수가 모든 선수들이 다 갖춰지면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. 뭐 예전만 해도 그래도 뭐 플레이가 안 좋아도 한국 팀이 그렇게 골을 막 연달아서 먹고 쉽게 허용을 하고 이런 팀은 아니었거든요. 그렇죠. 어느 팀은 와도 그렇게 쉽게 골을 막 허용하진 않았는데 다시 요즘에 막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가 다시 퇴보를 했나? 왜 이렇게 골을 쉽게 허용하지? 그 요즘에 기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안정환 위원이 그 말씀하셨던 그게 기사가 딱 뜨더라고요.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2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그 팀 중에 우리가 가장 약팀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부연 설명이 쭉 나온 거 보니까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이게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. 약간 뭐 경기에서도 언더독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걸 바래서 이제 그런 멘트를 날렸던 것 같은데. 야,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좀 서글픈 현실입니다만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. 냉정하게 원래 그렇게 월드컵에 나갈 때는 우리는 약하다. 우리보다 약한 팀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.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전력도 지금 우리나라가 약자죠. 제일 약한 팀의 한 팀인 건 사실이에요. 저희가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 4그룹으로 들어가죠. 그러니까 그 아시아들끼리 또 묶이니까 그러니까 뭐 약한 팀들하고 묶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. 뭐 코스타리카라든지 뭐 이런 데 하고 묶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한국이 이겨볼 만한 팀들도 있지만 같은 조에는 어차피 안 걸려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어느 포트에 들어가든 거기에서 무조건 1승 제물로 한국을 삼을 거란 말이에요. 무조건 삼죠. 네,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약하다라는 건 해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대부분의 실망감들이 많고 예전에만 해도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아이고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역대 월드컵을 봐도 한국이 전력 우위에서 경기를 했던 적은 전혀 없어요. 근데 어차피 약팀이라도 뭐 6대4, 7대3으로 밀려도 3으로 밀리는 팀이 슛 한 번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. 안 먹고 넣으면 되는 거니까. 근데 그거를 결국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진 거죠.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막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뭐 감독 이렇게 뭐 욕하고 하는데 이렇게만 욕먹을 일은 아니거든요. 만약에 저희가 풋내기잖아요. 풋내기인데 하다가 뭐 우리가 이게 다 좀 잘못했어. 근데 원래 대학생들이 시켰어 그거를. 얘기했는데 그럼 욕 누가 먹어요? 우리가 먹죠. 얼굴 비치는 우리가 먹어요.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. 국가대표 팀만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주변 위를 보는 거죠 지금. 그렇죠.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. 이제 뭐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? 뭐요? 축구협회 쪽으로 아니, 이제 제작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자 노우진 씨가 축구협회를 겨냥해서 얘기를 겨냥이에요 또? 겨냥까지는 겨냥까지 한 아니지만 거예요 제가? 조준? 저는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. 그럼 발언을 한 거예요? 네, 그 위에서도 잘 생각하시고,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. 네, 위에 분들. 그냥 가볍게. 근데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잖아요. 저는 이게 좀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월드컵에서 잘하기 위한 베이스를 깐다고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. 저는. 그럼요.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네. 항상 풋내기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! 이렇게 해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